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덧 중진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이제 와 있어요. 그래서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느냐 못 하느냐. 그래서 뭐 정부라든가 뭐 사회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국민이라든가 이게 많은 그 진화를 하면서 성장을 했죠. 그래서 이제 엄청난 고도 성장 속에서 지금은 이제 선진국으로 가느냐, 못 가느냐.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그 성장을 했어요.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절망적이거나 어떤 뭔가 이렇게 의지를 하고 싶다거나 뭐 궁금하거나 뭐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점집이나 무슨 뭐 철학관이나 아니면 뭐 무당집이나 뭐 이런 데를 이제 찾겠죠. 찾는데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자기가 답답하니까 뭐 철학관에 늘 다니던 분들은 철학관에 갈 것이고 아니면 뭐 교회를 갈 수도 있고 뭐 절에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자기의 그 개인에 맞게끔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고도 성장을 하는데 뭐 철학관이나 점집이나 뭐 무당집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해야지 돼요. 성장을 해야지 되는데 과거의 그 틀, 그 과거에 그 해왔던 방식, 방법 그대로 여태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죠. 그래서 시쳇말로 이제 그 많은 고도 성장 속에서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완전히 다 도태되는 거죠.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지금은 이제 4차 혁명, 4차 산업 시대에 이제 눈앞에 와 있어요. 그런데 자기도 나름대로의 그 고도 성장에서 나름대로의 그 발전을 해야지 되는데 아직도 그 옛날 방식으로 그 상담을 하거나 무슨 뭐 어떠한 그 뭔가를 하죠. 옛날 방식 그대로 그 변화된 어떠한 뭔가가 옛날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먹혔어요. 이제 시쳇말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뭐 철학관이든 뭐 무당집이든 뭐 점집이든 뭐 어디든 이제 사주를 푼다고요. 그러면 사주가 뭔지도 모르고 풀어요. 옛날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사주를 풀어도 사람들이 사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는 그게 먹혔는데 지금은 일반 사람들도 사주에 대해서 사주가 뭔지를 잘 알아요. 그러면 사주가 뭔지를 아니까는 물론 나름대로의 사주에 대해서 사주를 풀이를 하겠죠.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제자들을 키웠지만 제자들한테 물어보면 사주가 뭐냐 물어보면 뭐 육식갑자를 푸는 것이 사주다. 아니면 연주, 월주, 일주, 시주. 사주란 자기가 태어난 연도와 월과 일과 시간이잖아요. 그러면 연주라는 기둥, 월주라는 기둥, 일주라는 기둥, 시주라는 기둥, 그 4개의 기둥의 8자를 풀이하는 것이 사주팔자다. 이렇게 얘기해요. 그거는 초등학생도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배우면. 근데 근본적으로 그런 그 원리, 사주팔자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는가, 그걸 물어보면은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. 그걸 알아야지 무턱대고 나는 이렇게 배웠으니까는 사주란 뭐냐, 운명대로 산다, 사주팔자는 뭐 바꿀 수가 없다, 뭐 8자 태어난 생년월일 시간은 바꿀 수는 없죠. 그리고 연주, 월주, 일주 8자로 해서 당사주면은 그 띠로서 풀이를 하는 거고 요즘은 이제 자평명이다 해가지고 일간을
그 일간에 추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서 한다. 그건 다 아는 거예요, 그게. 그걸 사주라고 이야기하면 공부가 덜 될 때라는 거죠. 그것은 뭐냐?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. 같은 경우에요. 알지도 못하면서 그 상대의 그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건 그거는 자기의 직업, 돈벌이 수단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. 그걸 또 믿고 사주나 뭐 관상이나 궁합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봐요. 뭐 내가 이사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, 내가 맨날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느냐, 취업은 언제 되느냐, 내가 왜 결혼을 못 하느냐,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,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, 돈이 언제 들어오냐,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. 선무당한테 뭘 물어보냐고요. 선무당한테 사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사주팔자 8글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하면 그게 사주팔자 풀이밖에 더 되냐고요.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와 있고 조만간에 선진국으로 가는데 사주팔자 인터넷에서 생년월일만 치면 다 나와요, 자기가. 그럼 뭐하러 점집에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? 사주팔자가 정확히 뭔지, 그 원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, 이게 어디서 흘러나와서 어떻게 가는 건지, 그리고 사주팔자에 풀이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런 걸 정확히 알아야지. 풀이만 해가지고 올해 운이 좋네, 올해 운이 나쁘네, 이거는 다 아는 거예요, 다. 그 사람의 내면적인 그 잠재의식 속에서 그 사람의 능력,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셔야지 앞으로 좋게 됩니다. 이런 걸 얘기해 줘야지. 뭐 살이 꼈네, 뭐가 했네. 완전히 그냥 선무당 옛날 방식으로 그냥 뭐 사주풀이에 말거리가 없으니까 뭐 살이 꼈다, 역마살이 꼈다, 도화살이 꼈다, 뭐 자궁살이 꼈다, 또 뭐 별의별 그 살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사람 그 심란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더 심란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, 그게. 그리고 지금은 나름대로 과학도 발달이 됐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옛날 방식 그대로 풀이를 하고 옛날 방식 그대로 손님한테 상담을 해준다면 그 상담을 하는 곳은 점점 갈수록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.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. 시대가 변하고 있으면 그 변하고 있는 거를 발맞추어서 상담을 해줘야지 돼요. 옛날 방식 그대로 그렇게 어찌 해서 하루하루 그 때거리 연명하듯이 그렇게 상담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고, 이제 지금 뭐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잘 보세요.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이제 앞일이 캄캄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의지해서 궁금하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가가지고 상담하지 마시고, 진짜 내가 뭔가 필요로 하고 절망적이다 그러면 그냥 나름대로 기도나 명상을 하시고 아니면 종교를 좀 가져보시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앞으로 더 이게 발전이 있다라는 거죠.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 기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. 그런 곳에 가셔가지고 괜히 마음 더 심란하긴 소리 듣지 마시고, 사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운명적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운명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는 맞는데 사주 팔자는 바꿀 수는 없지만 약간의 개운을 할 수가 있고 자기의 노력하에 따라서 더 많이 개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사주에 맹신도 하지 말고 나의 운명이 운명적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다라고 하면 그거를 갈 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
운명은 말 그대로 운명이고 운명은 개척할 수 있는 거고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 돌아다니는 거예요.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 점집이나 가지 마시고 예를 들어 점집에 간다 그러면 한 가지를 물어보세요. 그 사람이 진짜 공부가 돼 있는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사주팔자가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. 그러면 사주팔자가 뭐냐 그냥 60갑자 4개의 기둥을 8자를 풀이를 하는 것이 사주팔자다. 그러면 그런 곳은 가지 말라는 거죠. 그거는 다 누구나 아는 거예요. 사주팔자의 그 원리는 따로 있어요. 그 원리를 진짜 깊이 있게 공부를 많이 했다면 그 원리를 사주팔자의 원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고요. 그래서 내가 많이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사주를 푼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운명에 어떠한 운명적인 것도 걸려 있지만 더 운명적인 거 걸려 있는 것은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. 운명. 그 운명을 말 한마디 잘못돼 가지고 그 사람이 엄청나게 더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고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함부로 사실 사주팔자를 이야기해 주는 거는 천기누설이에요, 사실.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상담하는 것도 아니지만 함부로 그런 걸 막 조금 자기가 안다고 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. 자기 인생 아니라고 무책임한 소리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. 제 얘기는. 그래서 자기 인생이 아니라고 해서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.